자,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힘을 내시고요. 넘길게요. 마지막에 이제 넘기시면은, 어디 파트냐? 이 관리 파트는 지금까지 한 게 중요하고요. 오른쪽 넘기시면은, 부동산 관리 활동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는 이제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이제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리 활동이에요. 부동산 관리 활동. 이렇게 놓고, 우리가 본다. 그래서 이제 요게 임대차 활동이거든요. 임대차 활동. 자, 그럼 세 가지의 용도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주거용, 상업용, 매장, 공업용이라는 게 있죠. 그죠? 세 가지. 그래서 주거용.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매장용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 매장용은 사람 매장시키는 묘지예요? 아니죠. 상업용. 쇼핑센터 같은 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공업용이 있습니다. 공업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임차인을 잘 선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임차인 선정 기준이에요. 임차인의 선정 기준이다. 자, 따라합니다. 유대성. 이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잘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유대관계를 잘 나타낸다. 유대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또 연대성이라고도 하거든요. 연대성. 이렇게 잡고요. 자, 우리가 매장용 부동산은 매출액이 중요하죠. 그래서 수익성, 가능매상고, 매출액입니다. 가능매상고 또 수익성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자, 공업용은 자, 목적 건물에 화학 공장 들어서면 안 되죠. 이건 뭐냐면 건물과 용도가 어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적합성. 그래서 해당 용도에 맞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인데 주거용은 무슨 성이 중요하고요. 공업용은요. 적합성. 설날에마다 나오는 영화가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주유소. 설경구 나오는 영화가 따라서 공공의 적. 이렇게 했는데 별로 먹히질 않아요. 자, 다음에 보시면 임대차 계약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크게 노리지 않고 갔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은 계약 유형은요. 자, 따라합니다. 총임대차. 총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뭐냐면 전체를 다 내는 거예요. 임대차.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금액을 이제 기본 임대료에다가 전체를 내고, 근데 공업용 가시면 순임대차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순임대차는 말 그대로 순수한 기본 임대를 내고 경비를 협상해서 내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야매로 간다면, 자, 주거용은 지읒 들어갔죠. 순이에요, 조임대차예요. 따라서 공순이. 이렇게 그래서 공순이 이렇게 해서 암기해도 좋습니다. 자, 근데 매장용 부동산이 작년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자, 얘는 따라서 비율임대차. 비율임대차라는 게 나왔어요. 작년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매출액의 비율을 내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의 총수익의 일정 비율로 임대료를 지불한다는 단어가 있죠. 그럼 자, 이게 작년에 기출이 나왔었는데, 기본 임대료를 내야 돼요. 기본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나이트클럽 가시면 그냥요, 기본이 있어요. 안 가보셨어요? 그럼 기본에서 더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되죠, 그죠? 그럼 기본 임대료 가볼게요. 밑에 300만 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기본 임대료가 되고, 총수익에 대한 비율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 총수익이 5천만 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의 1%를 부과시킨다고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 1억 벌었대요. 그럼 1억에서 5천 까면 5천이죠. 5천의 1%는 50만 원이 되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전체 금액이 350만 원이라는 거 이해 가시겠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따라보세요. 임대료 손실보험. 자, 1번만 체크하세요. 자, 이 건물이 화재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원상 회복 기간 동안에 임대료 손실에 대한 보상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의만 가져가세요. 밑에 2번은 이 저자분이 해놓으신 건데, 거기에 대한 그 기간 동안에 뭐 이자라든지 영업경비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마련인데 그냥 1번만 가지고 가시고요. 넘길게요. 자, 건물의 내용연수와 생애주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별표를 하나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그것도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건물의 내용연수랑 그 다음에 건물의 생애주기를 같이 묶어서 볼게요. 자, 건물도 그냥요 노후화가 돼요. 그럼 감가되면은 건물의 이용성이 지속되는 내구 연한에 대한 어떻게 돼요? 내용연수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이 세 가지 내용 요소가 잘 나와요. 행정적은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법정으로 내용 요소가 정해졌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감가를 나중에 이제 볼 거예요. 감가 요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가 요인. 자, 건물이 금이 갔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건 물리적입니까? 물리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건물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이제 감가 요인에서 갈 텐데, 자, 5층짜리 건물이에요. 다 5층짜리인데, 자, 5층짜리입니다. 자, 건물이 금이 갔어요. 자, 이건 시간 지나서 노후화예요. 그럼 노후화가 되면 따라서 물리적 감가. 거기 보시면은 물리적인 내용 요소에 노후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노후화가 나왔다. 이건 물리적 감가를 얘기하고 물리적 내용 요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 금은 안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설비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능적인데, 자, 이 기능적은 이제 대표적인 게 거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건물과 부지의 부족은 설계의 불량, 설비 불량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런 거 나오면 이건 무슨적 내용 요소가 다 됐다는 거죠. 기능적이 다 됐다는 거죠. 무슨 적이 다 됐다? 기능적. 그래서 기능적인 내용 요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업그레이드 할게요. 넘겨보세요. 우리가 191페이지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191페이지. 어차피 나중에 할 거 지금 여기서 해버린 게 좋아요. 다음 주 할 거지만. 자, 거기 가시면은 감가윤이, 자, 따라보세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똑같아요. 거기 내용이 이제 우리가 내용 요소랑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까 건물이 금이 가면은 아까 무슨적 감가라고 그랬어요. 물리적. 노후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노후화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노후화. 그럼 노후화가 되면 무슨적 감가 됐다? 물리적. 그 다음에 설계, 설비, 형의 구식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형식의 구식화거든요. 옛날 방식이라는 거죠. 형식의 구식화. 그 재래식법 같은 거. 이거는 우리가 오래돼서 기능적 감가됐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자, 노후화가 되면은 무슨적 감가? 물리적. 노후화가 안 됐는데 형식이 오래돼서 좀 촌스러워. 기능적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나갔는데 어떤 여성 지인분이 안 읽었는데 촌스러워. 그럼 너는 물리적 감가는 넣는데 기능적 감가가 심각하거나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이건 내부적인 감가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경제적. 경제적은 외부적 감가입니다. 외부적. 그래서 외부적이라는 거는 신축 상가예요. 그럼 신축 상가는 아직 금이 갔어요? 금이 아직 안 갔어요? 물리적 용수이 가장 높죠? 그러면서 외부적인 상황인데, 탄광촌이 유동인구가 많은데 갑자기 폐광됐어요.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치유가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치유할 수가 있다? 치유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지금 경제적 감가 요인 찾으셨습니까? 그럼 대상부동산이 잘못된 거예요? 인근 지역의 쇠퇴예요. 인근 지역의 쇠퇴고, 지역이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주위 환경과의 부족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대상부동산이 안 맞아요? 환경이 안 맞아요? 환경.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시장성 감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요런 단어. 시장성이 감퇴됐다. 요런 거 나오면 요건 물리적이야, 기능적이야, 경제적이야. 경제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 경제적이 돈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보면 그냥입니까? 환장을 합니까? 따라서 환장. 황이 뭐예요? 장이? 요런 거 나오면 다 경제적 감가 됐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노후와 마모 파손됐다. 무슨적 감가 됐다? 물리적 감가. 그 다음에 건물과 부지가 배치가 안 맞다든지 설계 불량, 형식의 구식, 운유 전환은 기능적 감가. 경제적은 그냥요 인근 지역이에요. 환경, 시장성 감퇴라는 단어가 있나요? 치유가 불가능한 거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아까 제가 어디 하다가 흥분하다 하냐면, 아까 페이지 168페이지 하다 왔죠? 그럼 얘기해 볼게요. 물리적은 그냥입니까? 노후화가 됐습니까? 기능적은 설계, 설비, 불량, 디자인, 낙후라든지 건물과 부지 부족은 형식이 구식화. 자, 아까 돈을 보면 환장했죠. 그래서 환경, 시장성 감퇴 이런 것들은 경제적 수명이 다 됐다는 거죠. 외부적인 환경이 다 돼서 경제적 내용 요소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행정적은 어떤 법적인 것에 대한 법적 내용 요소 가는 거고, 건물의 생애주기로 갈게요. 건물의 생애주기는 어떤 게 나오냐면 건물의 생애주기입니다.
자, 따라서 전신 안노폐. 이렇게 이제 가요. 전신 안노폐로 가요. 자, 전개발 단계는 아직 개발됐어요? 개발 전이에요. 전. 그래서 이 저자 밑에 신축전 단계라고 되어 있나요? 이게 용지 단계라고 적었어요. 땅의 단계야. 땅. 용지 단계. 신축이 나왔었는데 신축은 건물이 완성됩니다. 그럼 아직 금이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그래서 물리적 유용성이 최고라는 단어가 있나?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무슨 쪽 유용성이 최고라고요? 물리적. 물리적으로 금이 안 갔다. 그럼 시험 문제 물리적 유용성이 최고인 단계는 무슨 단계니? 무슨 단계 찍으셔야 돼요? 신축. 건물이 완공되고 건축 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요. 안정 단계는 사람으로 친다면 중년이에요. 중년의 일을 제일 많이 하니까 단계예요. 여기는 기간이 장기예요.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죠. 계량이라는 건 여기서 하는 게 좋고요. 노후 단계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계량비를 지출해야 됩니까? 좀 억제해야 됩니까? 억제고 건물 교체 계획을 세우겠죠. 완전 폐물 단계는 이제 완전히 폐물되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적, 물리적까지 다 철거를 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주택 임대관리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굵은 글씨 위주로 갈게요. 자, 주택 임대관리업을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해야 되고요. 자, 2번 자기관리와 위탁관리가 있어요. 자, 다 등록해야 되는데 자기관리 주택관리업 주택 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는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자기관리는 주택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 책임으로 전대하고요. 위탁관리는 주택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를 부과 징수 및 시설 및 유지관리 대행인데 뭐가 나왔냐면 밑에 3번에 주택 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별표 거기다 적어놔보세요. 거기는 임차인의 대출 알선이라는 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다시 갈게. 임차인의 대출 알선은 여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임대차의 계약 체결 해제, 해지 갱신, 갱신 거절, 임대료 부과 징수, 임차인의 입주 및 우리가 왜 민법에서 명도나 태거 들어보셨죠? 시설물 유지 보수 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임차인 주거 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대통령이 정하는 건데 임차인의 대출 알선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적어 놓으셨어요? 넘길게요. 자, 갑니다. 마케팅으로 갑니다. 자, 마케팅은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찍어드린다면은 170페이지에 마케팅이라는 부분 찾으셨죠? 그럼 거기에 양가로 이번에 마케팅의 현대적 추세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항상 판매자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자에서 수요자 위주로 간다 그랬잖아요.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 쌍방향으로 가고 마케팅 활동에 따라서 똑같습니까? 유형에 따라 다릅니까? 다르죠. 밑에 가시면 따라서 거시환경, 미시환경. 거시환경에는 자연적 환경에 환경이 또 들어갔죠. 근데 미시는 환경이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죠. 고객이나 경쟁업자도 미시 환경에 들어가서 경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마케팅 활동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찍어드릴게요. 오른쪽 가시면 부동산 마케팅 전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별표 3개. 무조건 여기서 뜹니다. 시험 문제. 광고도 이제 프로모션에 들어가기 때문에 광고보다는 이쪽 위주로 가셔야 돼요. 찾으셨어요? 들어볼게요. 자, 갑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의 세 가지 전략이에요. 자, 첫 번째는, 자, 따라합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 시장을 점유하죠. 점유해서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는 게 나옵니다. 이 공급자 유지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STP와 포피믹스 전략이 있어요. STP는 우리가 주거용에 사용되고요. 포피믹스는 상업용이 또 사용됩니다. 그럼 여기 영어가 중요한데, 자, 우리가 주거용이 만약에 24평 아파트를 갑이라는 회사가 분양을 해요. 그러면 따라보세요. STP. 그럼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S는 따라서 세그멘테이션. 자, 따라서 세분화. 세분화는 사람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 사람을 나눕니다. 시장을 세분화시켜서, 자, 우리가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눠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으로 나누죠. 자, 나누기만 해야 돼요. 타겟 찍어야 되죠. 이 타겟이라는 자체는, 자, 세분화된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표적시장 선정입니다.
표적 시장의 선정도 맞고 선점도 맞고요. 목표 시장 선정하죠. 그래서 세분화된 시장이 나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우리가 타겟하는 거예요. 확인해서 중상층을 타겟하자. 자, 요거는 따라서 포지셔닝. 이 포지셔닝은 위치라는 걸로 한글로 이제 번역이 되고요. 자, 따라서 차별화. 자, 차별화는 사람을 나눠요. 제품을 차별화시켜요. 그러면 공급 제품이죠, 그죠? 자, 이건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레미안이면 GS 자이랑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공급 부동산을 나눈다. 공급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서 제품의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거죠. 자, 그다음에 호피믹스는 자, 요거는 이제 따라해보세요. 재판 가유. 자, 따라합니다. 재판 가유. 우리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은 프로덕이라는 말을 쓰고요. 프로덕이고. 자, 그 다음에 판매 촉진은 프로모션이에요. 판매 촉진은 프로모션이고. 플라이스는 가격을 얘기하고요. 유통 경로는 플레이스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염리 우리가 잡아야 되냐면 들어가 볼게요. 자, 갑니다. 자, 마시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시장 선거에 나가서 이 표를, 자, 따라해보세요. 3표 차로 졌다. 자, 따라, 3표 차. 몇 표 차로 졌다고? 3표 차. 3표 차로 졌다는 거죠. 그럼 무슨 화가 먼저 나와야 되죠? 세분화. 세분화는 표적시장에서, 그 다음에 무슨 화가 맨 마지막이에요? 차별화. 표적시장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편한테 재판을 걸어야 되죠? 그래서 따라서 재판 가유. one more time. 재판 가유.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건 포지셔닝인데, 자, 따라서 포지셔닝. 자, 이건 따라서 플라이, 자, 따라서 프로덕, 프로모션, 플라이스, 플레이스. 자, 따라서 R, L. 근데 여기는 RL이에요. 여기는 포예요. 포. 이 P와 얘네들을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포지션 있잖아. 얘네들 밑에 애들 바꿔내잖아. 그럼 얘는 R하고 L 들어가잖아. 얘는 포 들어가고. 이제 알아들었나 봐. 그럼 얘와 얘를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마시장이 몇 표 차로 졌어? 어디를 가야 돼? 재판 가요로 가야 되는 거지. 하세요? 자, 제품은 지상주차장을 지하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제품은 따라서 주차장. 주차장이 나오면 다 얘예요. 그 다음에 어떤 평면 설계라든지 설계, 설치, 그 다음에 설비 나오면 다 얘고요. 판매 촉진은 모델하우스 가면 경품 나눠주죠. 그럼 주택 청약자한테 경품을 추첨해 주는 것은 요거는 제품이야, 판매 촉진이야. 여기는 이제 광고 홍보도 들어가거든요. 광고 홍보도 판매 촉진에 들어가요. 자, 가격은 플라이스는 이제 저가 정책이냐 고가 정책으로 가야 되고, 유통 경로는 내가 직접 판매합니까? 분양 대행사한테 맡길 수도 있습니까? 간접 경로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업자를 불러. 분양 대행사 맡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중개사 활용하는 거지. 지금 보고 계셔요? 갑니다. 자, STP. 자, 시장 점유는 공급자의 전략이고. 자, 몇 표 차로 졌어? 얘기해봐. 세가 뭐야? 표가? 차가? 이 순서대로 나와줘야 돼요. 맞나요? 세분화는 사람을 나눴죠? 수요자 구매 집단을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판매장을 분명히 하고, 표적시장은 세분화된이라는 게 들어갔고,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고, 차별화는 표적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전에 표적시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자, 그냥입니까? 차별화시킵니까? 자, 따라보세요. 이 포지셔닝, 위치, 이게 포지셔닝이 번역해서 위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세 번째 위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이 차별화는 사람을 나눠요, 상품을 나눠요. 공급 부동산 상품을 나눠서 내게 독점적 지위를 갈 수 있게끔 차별화시켜야겠죠? 그런가요? 이렇게. 자, 나왔다. 자, 따라봐. 재판 가육. 재가 뭐야? 자, 그럼 따라봐. 주차장, 설계. 요런 게 나오면 이건 못 찍어. 제품 찍고. 아시겠어요? 자, 가격이란 플라이스라는 단어가 있죠?
초기 고가는 스키밍이에요. 처음부터 높게 설정합니다. 자, 여러분 왜 비탄력이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비탄력은 그냥요, 대체제가 없어요. 가격 올려버려야 되는 거죠. 초기 저가는 시장 침투는 처음부터 가격을 낮게 잡습니다. 탄력적일 때. 시가는 무조건 시장 평균 가격으로 가서 경쟁업자 동일한 가격으로 가고요. 단일 가격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자, 시험 문제 미음본 나와. 신축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어? 자, 봐봐. 분양을 받으면은 층수마다 가격이 똑같아, 달라. 뷰마다 다르죠? 이걸 따라서 신축 가격. 자재 시공 설비가 다 다르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아까 유통 경로 플레이스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자, 내가 해 업자 불러.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사, 중간상 활용 나오면 유통 경로 찍으셔야 돼요. 프로모션 있죠? 광고도 여기 안 들어가요? 들어가. 광고 홍보도 프로모션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부동산이라는 건 움직여야 안 움직여? 그럼 광고하고 홍보해야 되지? 이게 판매 촉진에 들어간다고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그럼 광고 홍보도 그냥이야? 프로모션에 들어가죠. 경품 제공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간접 유통으로 보통 해당한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식기 전에 5번 풀어봐. 빨리 재판가요 빨리 풀어봐. 재판가요. 그 유명한 재판가요 문제야. 아까 재판가요 기억나십니까? 자, 기억에 따라봐. 설치. 입을 열어. 설치. 주차장. 설계. 설비. 이런 거 나오면 뭐야? 제품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중개업소라는 건 업자 부르는 거지. 이건 뭐야? 유통 경로고. 디귿은 분양가라는 게 나와요. 분양가에서 분양가 가격이죠. 아까 경품 추천하는 거 뭐였죠? 판매 촉진이죠. 자, 따라봐. 재판 가요. 이 네 가지를 빨리 찾아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갈게. 설계, 설치, 설비, 주차장 나오면 못 찍어. 제품. 중개업소 활용하는 거. 유통경로. 청약자한테 경품 추천하는 건 판매 촉진 찍고 가격 나오면 프라이스 찍으라는 얘기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빨리빨리 맞히셔야 되는 거야. 시간이 없는 거야, 지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171페이지를 가봐. 고객 점유라는 게 나와. 고객을 점유해서 소비자를 꼬셔야 되는 거야. 그럼 고객 점유는 따라서 I다. AIDA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텐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신문 광고나 모델하우스를 줘서 주의를 끄는 거야. 인터레스트라는 거는 분양대행사가 이제 궁금증을 해소하고, 디자이어라는 단어가 있죠? 이제 욕구인데,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따로 셀링 포인트. 적어요. 무슨 포인트? 이거 하나 적어놔요. 셀링 포인트가 욕구 단계에서요. 그래서 욕망 단계에서 셀링 포인트는 중개사법에 나오는데, 상품으로 부동산이 지닌 여러 가지 특징 중 구매자한테 만족을 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셀링 포인트예요. 그럼 셀링 포인트는 그냥요, 이 욕구에서요. 액션은 이제 도장을 찍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소비자 나왔다, 아이다 나왔다, 또 이걸 구매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구매의사 결정 과정. 자, 이런 거 나왔다. 그럼 시험제 아이다 나오면 무슨 점수 찍어? 고객. 여러분 힘드시죠? 그래서 아이고, 그럼 AI 나오면은 고객 점수 찍으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 구매의사 결정, 소비자 심리적 접점. 자, one more time. 아이고. 그럼 아이다 나오면 못 찍어? 잘 찍으세요. 넘기세요. 자, 이제 그냥야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돼. 이해 나가야 되죠. 관계. 잘 유지해야 돼. 유지라는 게 나와요. 관계 유지. 그래서 공급자, 소비자라는 단어가 있죠. 공급자, 소비자. 공급자와 소비자 간입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나오면 무조건 관계 마케팅이에요. 자, 그래서 공급자, 소비자, 장기적, 지속적, 따라서 관계를 유지. 여러분들 브랜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고객 관계 관리는 CRM도 이제 관계가 마케팅에 들어간다.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밑에 가시면 부동산 광고라는 단어가 있나요? 아까 광고 홍보도 프로모션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명시된 광고주를 비용으로 해서 내가지고 반복적으로 광고하는 건데, 홍보는 좀 다르고, 홍보는 이제 돈을 안 내고 그 기사에 자극시키는 거고,
부동산 광고는 자 따라해보세요. 양면성. 매도자만 해요? 매수자도 둘 다 하죠? 그다음 개별성으로 내용이 다 틀리고 지역마다 틀리고 시간적 제한에서 끝나면 이제 또 시간이 경과되면 효과가 감소하겠죠. 자, 광고 매체는 자 오른쪽에 신문 광고라는 단어가 있나? 요건 별표 한번 쳐보세요. 한번 우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신문은 안내 광고와 전시 광고가 있는데 안내는 공간이 적어서 약으로 이용하고요. 전시가 공간이 넓어요. 그럼 공간이 넓은 거는 안내입니까? 전시입니까? 안내는 한정된 광고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넓은 거에 대한 것은 전시다. 다이렉트는 우리가 어디 모델하우스 오픈한다고 해서 우편물 이렇게 날리잖아요.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광고 대상 선택 가능하고요. 라디오 TV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광고 효과가 큰 편이지만. 노벨티는 열심히 쓰고 계시는 볼펜에 전화번호 적혀져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장식적 실용적 물건에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호의를 표시하는 거죠. 점두 광고라는 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중개업소 가시면 왜 유리창에 보증금 얼마 적혀져 있는 거 있죠? 점두 광고고. 기업 광고는 이제 기업의 호의적인 겁니다. 삼성이 만들면 다르더라. 자, 따라서 애드믹스.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들어오셨나요? 그래서 여러 광고를 가지고 나눠서 이 수단을 조합해서 광고를 한다는 거고. 부동산 광고의 규제는 표시 광고 및 표시 광고의 공정에 관한 법률에 타일 규제가 돼 있죠? 여기 규제 받는다. 그렇게 한번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감정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좀 들어갑니다. 178페이지 가시면은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찾으셨습니까? 감정평가는 6에서 7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감정평가가 유일하게 제가 이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또 하루에 이제 오전하고 저녁에 중간에 감정평가를 강해요. 근데 요번에 토요일날 감정평가 시험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1차의 개론인데, 그 나온 문제를 제가 나중에 또 이제 추출해 줄 거니까. 자, 따라서 감정평가. 1번에 가시면 따라서 시장가치. 시장가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가고, 기준점에 채용을 전제로 가는데, 그럼 그분이 뭐가 나와요? 그럼 밑에 보시면 기준시점이라는 단어가 있나? 별표 3개. 기준시점. 무슨 시점? 잘 나와요. 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시점이라는 것은 이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되는 날짜예요.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준점의 원칙은 들어볼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중요합니다. 관칙. 기준시점은 여러분들 시점마다 가격이 똑같아요? 가격이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감칙에 정한 날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은 자 따라해봐.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밑에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게 현관패 칠해야 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원칙이야. 대땅 잘 나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게시한 날짜야, 완료한 날짜야. 요거 현관패 치셨어? 엄청 잘 나와. 근데 그냥 있어, 예외가 있어. 기준점이 미리 정할 때는 그 날짜가 가격조사가 불가능해야 돼, 가능해야 돼. 불가능해야 돼, 가능해. 가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그 시점을 기준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실 텐데 변동의 원칙과도 관련됩니다. 가치 형성이 변하니까. 그럼 어디를 묶으냐? 오른쪽 가시면 자 따라합니다. 소급평가, 기한부 평가 두 가지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미리 정해지게 되면 의뢰인이 정해서 각오로 정해주는 게 소급이에요. 소급평가고 자 미래 시점을 정하는 건 소급입니까? 기한부입니까? 기한부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면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잡는 건 무슨 평가?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 과거에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민사 형사사건을 유력한 증거고 그래서 기준점 미리 정할 때는 그 날짜가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그 일자를 기준점을 할 수 없다? 있다? 있다. 기한부라는 단어가 있나요? 기한부는 그 기준점을 과거로 봐요? 미래로 봐요? 장래 도래 시점이 확실한 일정 시점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 분양 시점이 확실한 아파트는 어떻게 돼? 미래가 확정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기한부로 본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감정평가의 필요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얘기해 볼게요. 우리 시장은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균형 가격이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요? 한적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복잡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맡겨야 돼요. 사회성과 공공성이 높은 제하다 보니 공시지가 같은 거를 일반인이 아니라 전문가, 따라서 감정평가사, 평가사를 고용해, 평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시지가, 주택가격, 비주거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는데 부동산은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기 때문에 감정평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건 다치게 읽어보시고 감정평가의 기능이 자 따라서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그럼 어떻게 씁니까? 정부가 하는 게 정치적이고 시장의 역할을 하는 게 경제적이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자 따라보세요. 공시지가. 그럼 공시지가라는 자체는 정치적인 기능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가격이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서 손실보상 과세를 합리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효율적 이용 관한 관리 및 규제인데 경제적은 사적 시장에 대한 기능이에요. 자원 효율적 배분과 거래 질서 확립 유지, 의사결정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과 경제적은 딱 두 번 나오는데 정치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먼저 나와야 돼요. 뭐가 먼저 나와야 된다? 가격.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감정평가가 거래를 활성화시킵니까? 활성화시키는 건 아닙니까? 아니죠. 거래 질서의 확립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했다고 해서 막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우리가 봐봐.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죠. 몇지 선다? 그럼 정치적에 4개 있고 경제적에 3개 있잖아. 뭐 느끼는 바가 없나? 뭐 없으면 말고. 그러면 경제적이 쑥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경제적은 시장에서 따라서 의자가 거래된다. 그 의사결정, 자원배분, 거래질서라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됐다 중요한 게, 자, 박스 보세요. 자, 갑니다. 따라해보세요. 현황평가 기준. 조건부가 원칙이에요. 현황이 원칙이에요. 조건부는 남용될 수 있죠. 그렇죠? 다시 갑니다. 조건부하고 현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현황을 기준으로 갑니까? 조건을 기준으로 갑니까? 현황 기준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그 위에 박스 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황과 조건이 있으면은 현황을 기준으로 가요. 현황, 현재 주어진 상태, 있는 그대로 간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그냥 있는 거로 보죠. 그래서 이게 건부지가 되고, 조건부라는 거는 민법에서 불확실한 걸 전제로 하죠. 토지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봐요. 그럼 나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갈게. 그 위에 현황과 조건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펜 들어. 현황은 자 따라해봐. 있는 그대로. 지금 어디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현황평가 두 번째 있어요? 그럼 있는 그대로 나오면 조건 찍어, 현황 찍어. 조건은 어떻게 돼요? 장래 불확실한 새로운 사태 발생을 상정한다고 되어 있죠? 성취되는 걸 조건으로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밑에 박스에 보시면 어느 기준이 원칙이다. 현황이에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번 별표.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 대상 물건의 이용상 불법적이나 일시적 이용은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공부상 제한을 받은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자 원칙이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2번에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1번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거나 3번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근데 중요한 거는 3번. 자, 이 조건을 붙이더라도 합리성이고 적법성이고 실현이 불가능해야 돼요?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가능하죠. 찾았습니까? 저 보세요. 제가 지금 현황은 송우석인데 성형외과 갖고 조인성으로 좀 해달라고 그랬어. 실현이 가능해? 불가능해? 아이씨, 삐졌어, 씨.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4번.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없다,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다 별표. 얘 나와. 자, 감정평가 물건에 따른 분류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개별평가 원칙. 무슨 평가 원칙? 개별평가 원칙이에요. 개별 물건을 기준으로 가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개별 물건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까 현황이 원칙이면 개별 물건 기준이에요. 개별 물건에 대한 우리가 기준을 원칙하자. 그럼 개별평가가 원칙이다. 그럼 들어볼게. 자, 개별평가입니다.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럼 무슨 평가가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을까요? 무슨 평가가 있어요? 불러봐요. 일괄, 또요, 넘겨요. 부분이 있어요. 세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수님 찍어주세요. 그럼 나는 이거 찍어. 따라서 구분, 부분, 이 두 가지가 바꿔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일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왜 복합부동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가서 가죠. 토지와 건물을.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가기 때문에 자, 일괄평가는 펜 들어보세요. 자, 물건이 하나예요? 둘 이상이에요? 일체로 거래될 수 있죠? 대답은 상호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필지를 하나의 핵지로 구성된다는 거는 자, 따라서 평가는 핵지로 한다. 그럼 일핵지로 묶었으니까 일괄평가가 되겠죠. 대답 좀 해봐요. 구분이 잘 나온다고 얘기했나요? 자, 구분이라는 것은 자, 하나의 우리가 필지가 있어요. 도로면에. 그럼 한 필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 전면하고 후면이 달라요. 전면하고 후면. 자, 앞면은 이제 상업용지고 주거용지로 사용하죠. 자, 그럼 따라서 가치를 달리하는 지금 색깔 칠한 거 보고 계셔요? 그래서 가치를 구분해서 평가하거든요. 그럼 가치를 달리하는 게 나오면 이건 부분이야, 구분이야? 구분이죠. 지금 보고 계셔요? 가치를 달리하는 게 나오면 무조건 구분이에요. 하나 물건에도.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한다. 한 필지가 여러 핵지 된다는 거는 여러 핵지로 나누니까 구분되는 거죠. 넘길게요. 자, 구분이에요? 이제 부분이에요? 부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수용시 보상평가 같은 겁니다. 자, 이게 도로로 뚫리는데 얘 토지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럼 요 부분만 수용해서 평가했으면 되죠? 자, 이건 가치를 달리하는 게 중요해요? 일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대상 물건의 일부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일체로 이용되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우리가 합리적인 어떻습니까? 감정평가할 특수한 목적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구분해서 감정평가한다는 거죠. 부분해서. 이해하셨죠? 그럼 다시 갈게요. 가치를 달리가 나오면 부분이야, 구분이야? 일부분이 나오면 부분평가가 되는 거죠.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3번은 1번 감정평가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아까 현황과 조건인데 1번 기준이에요. 1번 기준. 1번 기준은 우리나라 현황을 얘네들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복합부동산이거든요. 복합부동산인데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은 얘네들은 1번 감정에서는 부분으로 보고 현황입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일본에서는 토지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는 것은 독립평가라고 그래요. 지금 부분과 독립을 찾으셨습니까? 자, 이거 우리나라의 기준이야? 일본 기준이야? 자, 그래서 복합부동산을 얘기했죠? 독립은 토지에 있어도 토지에 건물이 없으니까 건부지로 가요? 나지로 봐요? 조건부가 되고, 부분은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있는 걸로 봤죠? 그럼 나지로 평가합니까? 건부지로 평가합니까? 현황평가로 가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독립 같은 건부지도 이제 편지지로 선정할 수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공적은 정부가 하는 건 공적평가고, 평가사가 하는 개인이 하는 거는 공인평가사고, 강제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펼쳐보세요. 자, 우리가 이 강제성이라는 필수적이 시험 문제 경매평가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경매평가는 임의적입니까? 반드시 하는 필수적입니까? 필수적이죠. 지금 필수적이라는 단어 있나요? 그래서 경매평가라고 적었어요. 경매평가. 그래서 우리가 기출에서 이 경매평가는 임의적이다. 경매평가는 필수적이다. 필수적이죠. 경매는 강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평가 하나 넣어줬나요? 그럼 경매에 대한 건 임의적이다.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라는 건 법정평가에 들어가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니까 법정이라는 거는 자 따라봐. 법률의 규정. 그러면 안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그죠? 우리가 이 법률에 규정한 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목적은 공인 목적이면 공이고 개인 목적은 사이고요. 단독은 혼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동은 여럿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평가가 단독보다는 좀 객관적이고요. 자, 개인적으로 8번에 가시면 참모평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 붙여보세요. 이 감정평가 시험 나왔는데 자, 우리가 한국감정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에 평가사가 고용이 됐어요. 그러면 지 업무를 해야 돼요? 그 단체 업무를 해야 돼요? 고용주의에서 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대중평가를 맡으면 안 되고. 수시적은요, 우리가 수산대학교 교수들은 갯벌에 대해서는 전문가죠. 그 갯벌은 평가사가 합니까? 이 수산대학교 교수들이 합니까? 교수는 평가사예요? 평가사 자격은 없어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죠?
그때 일시적으로도 맡길 때는 수시적으로 간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 밑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1차고, 일상의 중개업자가 평가하는 건 2차고, 평가사가 평가하는 건 3차죠. 어떤 게 더 신뢰성이 더 높아요? 3차가 생겼죠. 아시겠죠? 자, 오늘 프린트 갑니다. 자, 프린트에 6번 문제 풀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틀린 건 5번이 정답인가요? 일체로 이용되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건 무슨 평가죠? 부분이 되겠죠. 1번은 맞죠. 조건 평가는 부동산 가격 증감요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 상정에서 조건 성취되는 걸 전제로 갖고, 소급은 그냥요 과거예요. 기준점을 정하고요. 일과는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됐죠. 상원의 불가분의 관계는 일괄에 평가할 수 있다. 법정은 그냥입니까? 법규에 정한 대로입니까? 그럼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죠.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가세 평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시고, 우리가 181페이지 가시면은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주서부터 할 거니까 이 프린트는 꼭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